뇌과학이 밝혀낸 충격적 진실 기만 조각이 인간의 영혼을 바꾼다. MIT 연구진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 하나. 한국 김을 먹은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했더니 공감 영역과 자비심 영역이 마치 불꽃놀이처럼 활성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피험자들은 김을 먹은 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고 도움을 주려는 행동이 67% 증가했습니다. 마치 인간의 선량함을 증폭시키는 것 같습니다. 닥터 레베카 섹스인지 신경과학자. 단 한 조각의 김이 사람을 더 착하게 만든다고. 이것은 과학소설이 아닙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화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는 김 실험을 진행했어요. 100명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김을, 다른 그룹은 일반 스낵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도덕적 딜레마 테스트를 실시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을 먹은 그룹은 일반 스낵을 먹은 그룹보다 타인을 돕는 선택을 할 확률이 2.3배 높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김이 인간의 도덕적 판단 능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닥터 조슈아 그린. 해시태그 단 한 입에 나는 인생을 다시 알게 되었다. 에바 쇤달 박사의 고백. 나는 평생 진실을 쫓는다고 믿었다. 하지만 진짜 진실은 마음에 있었다. 2024년 12월 17일 새벽 4시. 나, 에바 쇤달 닥터. 에바 쇤달은 베르겐 대학교 해양생물학과 교수로서 30년간 차가운 노르웨이 바다에서 생명체를 연구해왔습니다. 수천 번의 실험, 수백 편의 논문, 그리고 무수한 현미경 렌즈 너머로 본 세상이 내 전부였죠. 하지만 그날 새벽 LA 다운타운 한복판에서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상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랄프스 마켓 앞 수백 명의 줄이 새벽 2시부터 이어져 있었습니다. 코트를 입은 백인 할머니, 후드티를 뒤집어 쓴 10대 히스패닉 소년, 정장 차림의 아시아계 직장인, 문신투성이 바이커까지. 이들은 모두 하나의 목표를 위해 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한 아이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조금만 더. 이건 정말 특별한 거야. 엄마가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나는 호기심에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한 중년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김. 한국에서 온 김이에요. 이거 먹으면.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요. 김. 해조류 말인가? 나는 해양생물학자로서 수천 종류의 해조류를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살 만큼 특별한 해조류라니. 오전 8시, 마침내 매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들어가 작은 포장지에 든 김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며 있었어요. 체크아웃 카운터에서 한 흑인 여성이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생크 유소 머치. 디스. 지난달에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생명을 구했다고. 단순한 해조류가. 나는 그 자리에서 한 팩을 구입했습니다. $16. 노르웨이에서 먹던 고급 연어보다 비쌌죠. 호텔로 돌아와 나는 그 신비로운 김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포장을 뜯는 순간 어딘가 낯설면서도 친근한 향이 퍼졌습니다. 바다 냄새, 하지만 내가 아는 바다와는 달랐어요. 더 따뜻하고 더 포근한. 첫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30년 과학자 경력 중 가장 황당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맛이 아니었어요. 입 안에서 바삭하게 부서지면서
고소한 향이 혀를 감쌌고 동시에 짠맛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는데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나는 무의식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조각을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중독성 때문이 아니라 위로받는 느낌 때문에. 위로받는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 같은. 그날 밤 나는 한 팩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바닷가에서 나를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다음 날 아침, 나는 노르웨이 과학 아카데미에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긴급 연구 제안 한국산 해조류 가공식품의 심리적 영향 분석. 그리고 그날 오후, 인천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경상북도 울진군 작은 어촌마을. GPS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들어간 그곳에서 나는 내 인생을 바꿔놓을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머, 외국분이 이런 데까지 어떻게 왔어요? 김순덕 할머니 74세가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 마을의 김명인이었죠. 새벽 3시, 나는 할머니와 함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김이 좋을 때가 따로 있어요. 바람 방향, 물의 온도, 달의 모양까지 다 봐야 해요. 할머니는 맨손으로 바닷물을 만지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이 좋네요. 그렇게 시작된 김 채취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바다에 설치된 김틀 사이사이를 배로 누비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김을 따냈습니다. 거친 파도와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도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어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세요? 내가 물었습니다. 힘들다고요? 이게 제일 쉬운 일인데요. 마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후에는 김 가공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단순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했어요. 김을 씻고 말리고 다시 씻고 다시 말리고 이 과정을 7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기름과 천일염을 발라가며 구워냈죠. 할머니, 정확한 레시피를 알 수 있을까요? 연구 때문에. 할머니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레시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김이 맛있어 보일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김이 웃을 때까지요. 김이 웃는다고. 그때 할머니가 갓 구워낸 김 한 장을 내게 건네줬습니다. LA에서 먹었던 그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고 더 따뜻했어요. 이게 사람 사는 맛이에요. 급하면 안 돼요. 정성은 시간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실험실에서 분석해온 영양성분과 이곳에서 담아내는 정성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걸. 노르웨이로 돌아온 나는 곧바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성분 분석부터 시작했죠. 일반 김과 김순떡 할머니의 김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 김, 단백질 35.6%, 식이섬유 33.2%, 무기질 8.4%, 지방 1.8%. 할머니 김, 단백질 35.7% 거의 동일, 식이섬유 33.1% 거의 동일, 무기질 8.5% 거의 동일, 지방 1.9% 거의 동일. 수치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더 정밀한 분석을 위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 NMR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미노산 배열이 달랐습니다.
같은 성분이지만 분자 구조가 미묘하게 다른 거예요. 특히 글루탐산과 아스파라긴산의 결합 방식이 일반 김보다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상하다. 같은 바다 같은 김인데 왜? 답은 시간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7번 반복한다던 건조 과정. 그 과정에서 김의 분자 구조가 천천히 안정화되고 아미노산들이 더 완벽한 형태로 재배열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다음 실험에서 나왔습니다. 인체 실험 결과 20명의 피험자에게 일반 김과 할머니 김을 각각 섭취하게 한 후 뇌파와 혈액을 분석했습니다. 일반 김 섭취 후 도파민 수치 평소의 110%, 옥시토신 수치 평소의 105%, 뇌파 베타파 증가 집중 상태. 할머니 김 섭취 후 도파민 수치 평소의 187%, 옥시토신 수치 평소의 234%, 뇌파 알파파 증가 안정 상태. 이 수치는 연인과 함께 있을 때, 아기를 안고 있을 때, 혹은 깊은 명상 상태에 있을 때와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였습니다. 할머니 김을 먹은 피험자들은 코르티솔이 평소의 68%까지 떨어졌어요. 나는 마침내 보고서에 한 문장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이 식품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심리 상태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천연 치료제다. 2025년 2월, 나는 연구 결과를 국제식품과학회에 발표했습니다. 발표 제목 쾌락의 과학 한국 김스낵이 인간의 감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 발표가 끝나자마자 회장은 폭발했습니다. CNN 기자가 달려와 인터뷰를 요청했고 뉴욕타임스에서 긴급 특집 기사를 싣겠다며 연락을 해왔어요. 심지어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발은 SNS에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바이럴 포스트는 사라 존슨 세러 잔선 24세이라는 뉴욕 간호사가 올린 것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매일 공황 발작이 있었습니다. 치료사가 명상, 호흡 운동 등 모든 것을 시도하라고 했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국인 동료가 이 해조류 간식을 직장에 가져왔습니다. 점심시간에 한 팩을 먹었는데 나머지 하루 동안은 공황 발작이 없었어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3주가 지났고 매일 아침 이걸 먹고 있어요. 불안감은 거의 사라졌어요. 과학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 인생을 바꾸고 있어요. 해시태그 KFOODTHERAPY 해시태그 불안 해소. 이 포스트는 24시간 만에 50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 저도 그래요. 우울증 때문에 한국김을 먹어봤는데 정말 도움이 돼요. 이걸 먹기 시작한 이후로 PTSD 증상이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마법일까요? 저는 심각한 불안감을 가진 군 수의사입니다. 한국 간식이 약보다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폐증이 있는 아들은 이것들로만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한식은 말 그대로 우리 가족을 구하고 있습니다. 곧 해시태그 KFOODTHERAPY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트위터. 어디서나 같은 이야기들이 쏟아졌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마이클 로드리게스 45세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는 이라크 전쟁 참전 용사로 15년간 PTSD로 고생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15년 동안 하루에 3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악몽, 회상, 불안 발작.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알약, 치료, 명상 등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지난주 딸이 학교에서 한국 과자를 가져왔어요. 딸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몇 개를 먹었어요. 그날 밤 7시간 연속 잤어요. 악몽은 없었어요. 그 이후로 매일 이걸 먹고 있어요. 제 삶을 되찾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면서 울고 있어요. 고마워요, 한국. 고마워요. 이 영상은 300만 번 재생되었습니다.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 응급실에 닥터 제임스 첸드라이브. 제임스 첸이 나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박사님,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3주 동안 공황 발작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 5명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김을 먹고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곧이어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메이오 클리닉, UCLA 의료진들로부터 비슷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례는 보스턴 아동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8세 소년 에이든 에이덴의 이야기였어요. 에이든은 심각한 감각 과민으로 거의 모든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3년간 영양실조 위험에 시달렸죠.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인 의료진이 김을 권했고 에이든이 김을 먹기 시작한 후 변화가 놀랍습니다. 감각 과민이 줄어들었고 다른 음식도 조금씩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눈맞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담당의 닥터리사 김. 이 소식이 알려지자 FDA 미국 식품의약국가 움직였습니다. 2025년 3월 15일 FDA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산 해조류 제품은 스트레스 감소와 정서적 안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안 및 기분 장애에 대한 보안 요법으로서의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종합적인 연구를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는 처음에 한국 김 열풍을 경계했습니다. 2025년 4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김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어요. 미국 농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도 해조류를 키울 수 있어요. 농무부 장관 발언. 하지만 시장은 이미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김을 찾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막는다는 건 진짜 효과가 있다는 뜻 아니야? 라는 심리가 작용한 거죠. 아마존에서 한국 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한 팩에 25달러까지 치솟았어요. 그런데도 품절이었습니다. 이베이에서는 빈티지 한국 김이라며 100달러에 거래되는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졌죠. 월마트, 타겟, 코스트코. 모든 대형마트가 한국 김 확보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2025년 5월 한국의 바다마을 협동조합 김순덕 할머니가 이사장이 캘리포니아에 직접 진출한 것입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 몬터레이만에서 김 양식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방식으로 7번의 건조 과정, 천일염 사용, 그리고 할머니들의 직접 관리. 첫 해 매출 7억 2천만 달러. 미국 스낵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했습니다. 도리토스, 레이즈에 이어서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이 만든 일자리였습니다. 캘리포니아에만 2,500개의 직접 일자리와 1만 5천 개의 간접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2025년 6월 도쿄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의 거대 식품기업 아지노모토 어지너모토의 회장이 직접 나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도쿄 본사 최고층 회의실. 에바 박사님, 우리가 뭘 놓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일본도 김 양식의 역사가 깊은데 왜 한국이 성공했을까요? 나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마음가짐의 차이죠. 마음가짐이라니요? 일본은 김을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한국은 김을 정성스럽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 차이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기술 제휴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자본을 대고. 그 요청은 김순덕 할머니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답변은 명확했어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사줄 수는 없거든요. 일본의 제안은 거절되었습니다. 유럽연합도 움직였습니다.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이 공동으로 한국 김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발견은 런던 킹스 칼리지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김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3% 낮았습니다. 또한 치매 발생 위험도 31%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닥터 엠마 스미스.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유럽 전역에서 김 열풍이 시작되었습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근처에는 K 해초 카페가 생겼고 런던의 하이드파크에서는 매주 김 명상 모임이 열렸어요. 베를린에서는 김을 넣은 맥주까지 개발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아프리카에서 나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의 한 고아원에서 일하는 한국인 자원봉사자 박지은 씨 32세가 아이들에게 김을 나누어 준 것이 시작이었어요. 그 고아원에는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심한 트라우마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죠. 처음엔 아이들이 김을 거부했어요. 낯선 음식이니까. 하지만 한 아이가 먹기 시작하더니 다른 아이들도 따라했죠. 박지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며 우는 아이들이 줄어들었고 공격적이던 아이들이 온순해졌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에서 대량의 김이 케이프타운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곧 남아공 전역으로 확산되었어요.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아프리카 남부 전체가 김혁명에 동참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 현상을 주목했습니다. 2025년 8월 문재인 대통령 당시 전 대통령이지만 특별 김외교 사절로 임명이 UN 본부에서 특별 연설을 했어요. 김치 외교에 이어 이제 김외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바다의 선물을 통해 세계의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유하고 싶습니다. UN에서는 세계 김의 날 지정을 결정했습니다. 매년 5월 21일이 국제 해조류 치유의 날로 선포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북한의 반응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어요. 남조선의 김이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다. 우리도 함께 하겠다. 이후 개성공단에 남북 공동 김가공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분단 75년 만에 김 하나가 남북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 거죠. 연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획기적인 발견을 했어요. 한국 김의 특별한 아미노산 조합이 인간의 애착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을 동시에 분비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와 아기 사이에서 나타나는 호르몬 패턴과 거의 동일합니다. 즉, 한국 김은 인간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느끼게 하는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닥터 로버트 세폴스키 행동신경과학자 MIT에서는 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 김을 먹은 사람들의 뇌 MRI를 찍어보니 공감 영역과 자비심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이 관찰되었어요. 피험자들은 김을 먹은 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2025년 9월 시카고
경찰청이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김 매장이 들어선 지역의 범죄율 36% 감소.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LA, 디트로이트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특히 뉴욕 브롱크스의 사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브롱크스 남부는 뉴욕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지역 중 하나였어요. 갱단 활동, 마약 거래, 폭력 사건이 일상이었죠. 그런데 2025년 7월 한국계 이민자 이미영 씨 45세가 그곳에 작은 김가게를 열었습니다.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첫날 저녁에 갱단 애들이 와서 보호비 내라고 했거든요. 이미영. 하지만 이미영 씨는 특별한 전략을 썼습니다. 협박하러 온 갱단원들에게 김을 무료로 나누어 준 것이었어요. 먹어봐. 우리나라 음식이야. 맛있어. 갱단의 리더 마커스 19세는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지만 결국 김을 먹었습니다. 그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커스가 다음 날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아줌마, 그거 더 있어. 그리고 일주일 후 마커스는 동료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가게는 우리가 보호한다. 누구도 건드리면 안 돼. 3개월 후 그 지역의 폭력 범죄는 58% 감소했습니다. 마커스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김을 먹고 나서 뭔가 달라졌어요. 화가 나도 주먹부터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다고 해야 하나. 이상하지만 진짜예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전 세계 우울증 환자 수 15% 감소. 이는 1948년 WHO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특히 한국 김 소비량이 높은 국가일수록 감소폭이 컸습니다. 미국 우울증 22% 감소, 자살률 18% 감소, 독일 우울증 19% 감소, 불안장애 24% 감소, 영국 우울증 17% 감소, PTSD 26% 감소, 프랑스 우울증 15% 감소, 공황장애 21% 감소. 반대로 한국 김을 전혀 소비하지 않는 일부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은 변화가 없었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일본에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처음에 자국의 김의 노아라이 기술을 고집했지만 한국식 김 제조법을 도입한 후 자살률이 31% 감소했습니다. 일본 역사상 이런 급격한 정신건강 지표 개선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인정해야겠습니다. 한국의 김은 특별합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 장관. 테크업계도 변했습니다. 구글 본사에서는 모든 직원에게 매일 김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페이스북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뒤따랐습니다. 김을 도입한 후 직원들의 창의성이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협력도 더 잘하고 스트레스도 줄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워크라이프 밸런스의 해답인 것 같습니다.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 더 놀라운 건 스타트업 투자 트렌드였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 VC 피터 틸 피터실이 선언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모든 투자 결정 전에 창업자들과 김을 함께 먹을 것입니다. 김을 먹은 후의 대화가 더 진솔하고 창의적이거든요. Y 콤비네이터도 김 피치데이를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과 창업자들이 한국 김을 먹으며 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행사였어요.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핀란드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으로 유명한가 한국의 교육 사절단을 보냈어요. 우리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배우러 온 게 아닙니다. 김의 비밀을 배우러 왔습니다. 핀란드 교육부 장관.
핀란드 연구진이 발견한 건 놀라웠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김을 먹은 후 수업에 참여하면 집중력 34% 향상, 창의적 사고 28% 증가, 협력 능력 41% 개선, 학습 스트레스 47% 감소. 이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학습 보조제입니다. 우리가 찾던 교육의 해답이 음식에 있었다니. 헬싱키 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교수. 곧 핀란드 모든 학교에서 김타임이 도입되었습니다. 오후 수업 시작 전 15분간 학생들이 함께 김을 먹는 시간이었어요. 결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핀란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OECD 평균보다 23% 향상되었어요. 2025년 12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김, 천연 도핑 금지 목록에서 제외. 오히려 권장식품으로 분류. 처음에는 일부 서양 선수들이 한국 김의 성능 향상 효과를 문제 삼았어요. 불공정한 이점을 준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세계 반도핑 기구 WADA의 5개월간 조사 결과 김은 정신적 안정을 통한 자연스러운 경기력 향상을 가져올 뿐 인위적인 물리적 능력 증강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오히려 IOC는 모든 선수촌에서 김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어요. 올림픽 정신은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강하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게 있었어요. 더 행복하게를 말입니다. 한국 김이 바로 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2026년 2월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순덕 할머니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 추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김순덕 할머니의 전통적인 김 제조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정신 건강을 개선하고 폭력을 줄이며 인간의 선량함을 증진시켜 세계 평화에 기여했음. 할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벨상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평생 해온 일이 세상에 도움이 되었다니 고맙네요. 근데 이게 다 김이 한 일이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김한테 상을 줘야지. 이 인터뷰 영상은 유튜브에서 1억 번 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3월 나는 이 글을 쓰며 지난 2년간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30년간 과학자로 살면서 나는 객관적 진실만을 추구한다고 믿었습니다. 감정은 연구에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만난 김순덕 할머니가 내게 가르쳐 준 건 과학보다 훨씬 깊은 진실이었습니다. 정성은 측정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할머니는 분자 구조도 아미노산 배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김을 웃을 때까지 구워야 한다는 것을. 그 웃음이 바로 과학이 놓쳤던 변수였습니다. 사랑, 정성, 마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음식의 분자 구조를 바꾼다는 걸 우리는 이제 증명했어요. 김순덕 할머니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30년간 실험실에 갇혀 살았던 나보다 훨씬 정확하게. 오늘 아침 나는 노르웨이 베르겐의 실험실에서 김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바삭한 소리와 함께 입안에 퍼지는 바다향.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함. 이제 나는 압니다. 이건 단순한 맛이 아니라는 걸. 이건 한국의 할머니가 새벽 3시에 차가운 바다로 나가며 담은 마음입니다. 7번 반복한 정성입니다. 웃을 때까지 기다린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한 조각의 김이 전 세계를 바꿨습니다. 우울증을 줄였고
범죄율을 낮췄고 사람들을 더 친절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이건 정성입니다. 30년간 현미경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던 내가 마침내 깨달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과학은 사랑에서 나온다. 그리고 김순덕 할머니는 그걸 평생 실천해왔던 거예요. 김이 웃을 때까지. 이제 나도 그 웃음을 듣습니다. 매일 아침, 김 한 조각과 함께. 진짜 과학은 실험실이 아니라 부엌에서 일어난다. 진짜 치유는 약이 아니라 정성에서 나온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함께 나눌 때 완성된다. 에바 쇤달 박사의 마지막 연구 노트에서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세요.